사주이키. 안녕하세요. 사주이키의 송성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역학의 동서남북을 찾아볼 건데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정의부터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자, 23.5도 기울은 이 빨간 선이 적도라면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정해졌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를 정할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정했어요. 여기가 노스고 여기가 사우스라고 그냥 정한 거예요. 왜 행성의 자기장을 북반구와 남반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냐면요, 일단 역학에서는 자북과 자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진북과 진남이에요. 자전축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자전축과 자기장의 축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는 11도가량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직관분들이 풍수지리를 볼 때 나경패처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큰 나경패처를 안 갖고 있는데요, 작은 나경패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나침반 보신 적 있으시죠? 나경패처를 사용하다 보니까 역학의 기준이 자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에서는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북과 진북의 각도 차이를 보정해서 봅니다. 이 작업을 편각 보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풍수를 좀 정밀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편각 보정은 매일매일 해줘야 돼요.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북과 자남이라는 축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서편각 5에서 10도를 보정해 가면서 풍수를 봐야 되는 거죠. 아마 역학의 기준이 자북이라고 믿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자북과 진북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지구의 북반구 쪽이 S극이니까 그냥 북반구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성에는 지자기 역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평균적으로 60만 년에 한 번씩 자북과 자남의 위치가 바뀌고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는 지금의 북반구를 남반구로 보면 되고 지금의 남반구를 북반구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장이 뒤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자기 역전은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이고요. 그 사이에는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지 멋대로 가리키죠. 지자기는 수천 년 동안의 불안정기를 거친 뒤에 60만 년 가량의 안정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이죠. 지자기가 안정된 시기에 인류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운 좋게도 나침반을 사용해서 진북과 진남의 위치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지자기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태양은 원래 지자기가 불안정해서 진북, 진남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 선들이 다 자력선이에요. 그래서 나침반이 여기를 가리켰다, 저기를 가리켰다, 지 멋대로 가리키겠죠. 또 지구에는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데 화성에는 자기장이 매우 약하고 불안정하다는 말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화성에 도착하더라도 나침반으로 화성의 진북과 진남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화성의 북반구와 남반구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먼저 틀린 예시입니다. 보시다시피 태양계의 행성들은 저마다 공전 궤도면이 다릅니다. 공전축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냥 지구의 북반구가 대충 이쪽이니까 나머지 행성들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곳을 북쪽이라고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태양을 90도에 가까운 방향으로 공전하는 그런 행성이 있다면 그런 행성에서는 거의 미세한 각도로 여기는 북반구고 여기는 남반구가 되고 이런 식이 될 거잖아요. 조금 이상하죠? 무엇보다 이 태양계를 도는 행성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인 지구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를 정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행성의 자전 방향에 따라서 북반구와 남반구를 결정했을 겁니다. 이건 지구고요, 이건 금성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보이는 쪽이 북반구라고 일단 지구에서 우리가 살다가 정의를 했으니까 다른 모든 행성들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보이는 쪽이 북반구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아마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금성은 북반구가 이쪽입니다. 이쪽이 남반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어떤 행성들은 시계 방향 자전 조금, 반시계 방향 조금 이렇게 깔짝깔짝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동안에는 이 위쪽이 지금 북반구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동안에는 이 밑에가 지금 북반구잖아요. 그럼 이 주기가 바뀔 때마다 계속
북반구와 남반구를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하는 상대적인 북반구와 남반구인 거죠. 우리가 아직 우주시대에 명백하게 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랑 다른 유형의 행성들의 정의가 이렇게 우리한테 상식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미래에서는 뭐 아마 전반구와 후반구 같은 개념을 쓸 수도 있겠죠. 전반구는 항상 항성 쪽을 바라보는 그 면을 말하는 거고, 후반구는 항상 태양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면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행성의 북반구와 남반구를 결정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약속을 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북반구와 남반구를 편의적으로 나눠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현대 과학적인 이야기고요. 역학에서는 절대적인 북반구와 남반구가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식은 당연히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운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과학적인 어떤 장비로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거겠죠? 자, 양택풍수에서는 집이 지어진 방향이나 모양에 관계없이 남향으로 지어졌든 서향으로 지어졌든 뭐 동향으로 지어졌든 아니면 뭐 집이 그냥 이렇게 누워 있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집의 실내 공간에서 북쪽에는 수기운이 고이고 남쪽에는 화기운이 고인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애초에 12지지 중에서 오는 낮 오자예요. 그리고 십천간 중에서 임은 북방 임자예요. 자, 태양이 카메라 방향에 있다고 치면은 낮이 이쪽이고 저녁은 이쪽이고 밤은 이쪽이고 봄은 이쪽이니까 12지지는 전후 좌우고 북쪽이면 이쪽이고 남쪽이면 이쪽이니까 십천간이 동서남북입니다. 나침반에 나오는 방해들은 기본적으로 천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수기운과 화기운이 왜 북쪽으로 쏠리고 남쪽으로 쏠리냐면요, 풍수지리학에서 생각하는 기운의 모델은 빈 공간 한 점 한 점에서 기질이 출현해서 수기운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북쪽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화기운은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동하다가 벽을 만나면 멈추죠. 그래서 풍수지리학에서 담장을 두를 때 공기가 안 통하도록 빈틈없는 담장을 두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메쉬 펜스를 안 씁니다. 이러면 공기가 다 통해버리잖아요. 기운을 가둘 수가 없죠. 또 풍수를 볼 때 각각의 방 안에서도 다시 팔방위를 나눠보는 이유가 각각의 방들이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공기 중의 기운이 이 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의 모든 공간 안에서 출현한 기운들 중에서 수기운은 북쪽으로 고이고 화기운은 남쪽으로 가서 고이는 거예요. 이 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기운은 위에 가서 고이고 화기운은 아래쪽에 가서 고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한국의 철수네 집에서도 수기운은 북쪽에 가서 고이고, 일본의 나카무라 상네 집에서도 수기운은 북쪽으로 가서 고이고, 베트남의 응우옌 헌터네 집에서도 수기운은 북쪽으로 가서 고이고, 뭐 인도에 지어진 집이든 브라질에 지어진 집이든 다 수기운은 북쪽으로 가서 고이려고 합니다. 당연히 화기운은 지구 어디에 있든지 남쪽으로 향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지금 이 현상을 2차원상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 3차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명리학뿐만 아니라 풍수지리학도 3차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3차원이니까요. 자, 북쪽으로 수기운이 몰려가고 어디로 갑니까? 저 지구 뒤편에서도 이렇게 올 거고, 모든 수기운이 다 북극점에 고이겠죠. 혹시 헷갈리실까봐 좀 연장선을 그려주자면은 지구의 남반구에서도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북반구에서 출현한 기운이라서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화기운도 저기 밑에 남극점에 가서 다 같이 고여 있겠죠. 그림엔 지금 남반구가 안 보이니까 화살표 여기까지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구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행성이 다 이렇습니다. 자전축 둘 중에 한 곳은 수기운이 고이고 둘 중에 한 곳은 화기운이 고여요. 이 수기운이 고이는 지점이 역학에서 말하는 북극이고 이 화기운이 고이는 지점이 역학에서 말하는 남극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물론 이 기질들이 과학 장비로는 검출이 안 되지만 우리가 몸으로는 느껴볼 수가 있겠죠. 저도 항상 수기운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풍수지리학적으로 꾸며서 제가 글 쓰는 책상이 북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사무실 위치도 건물의 북쪽 구석입니다. 제가 왜 북쪽 구석의 구석에서 글을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제 사주를 한번 뜯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다른 행성에 테라포밍을 하러 갈 때마다 양쪽 자전축까지 가가지고 수기운과 화기운의 응집 현상을 확인해야만 하느냐? 아니죠. 그냥 아무데나 착륙한 다음에 집 하나만 지으면 끝납니다. 양쪽 자전축 쪽에 한쪽에서는 수기운이 고이고 한쪽에서는 화기운이 고일 테니까요. 거기서 생활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화성의 북극과 남극은 이렇게 확인이 된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외계 행성들도요. 풍수지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오늘은 일단 명리학으로 돌아오자고요. 그럼 우리가 행성의 북반구와 남반구의 정의를 왜 알아야 하느냐? 그야 당연히 화성 만세력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풍수지리학을 동원해서 북반구와 남반구를 찾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 화성 만세력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생 명리학만 동원해서 만든다면 여기서 애를 낳고 태어난 다음에 열흘 간격으로 그거 체크하면서 10일 주기로 바뀌는 일간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 일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순으로 흐르는지 아니면은 개임신경 기무정병 을갑순으로 흐르는지 따져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들이 화성의 북반구를 이쪽으로 잡아놨는데 이거는 물질적 화성이잖아요. 물질적 화성의 북극이랑 기질적 화성의 북극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은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면요. 12지지가 지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구본을 이렇게 뒤집으면 제가 이 띠를 풀러서 이렇게 다시 거꾸로 둘러 놓은 것처럼 된다고요. 물질적 지구는 그대로 있는데 기질적 지구만 지금 뒤집힌 거죠. 지금 이랬을 때 사오미 신유술의 자축 인묘진사 이게 지금 시계 방향이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오시에 있는데 지구가 원래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돌면 어떻게 됩니까? 기질적 지구인이 띠는 가만히 있고 사람이 지구를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오시에서 지금 사시로 역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시, 묘시, 인시, 축시, 자시, 해시, 술시, 유시, 신시, 미시, 다시 오시로 역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지구가 도는 방향이 똑같은데 기질적 지구가 뒤집어져 있으면 간지가 거꾸로 흐르게 됩니다. 일시주가 거꾸로 흘러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도요. 이 상태에서 간지가 순행하려면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전축의 음향이 반전되는 게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요. 지구의 자전 방향이 원래 반시계 방향이었는데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뭐예요? 플러스죠. 그래서 자전축의 음향과 자전 방향이 동시에 반전이 되면은 간지가 여전히 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지구의 자전축의 음향은 바뀌었는데 지구의 자전 방향은 그대로다 라고 하면은 간지가 역행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다시 기질적 지구를 똑바로 붙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구가 원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오미신유술에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구의 자전 방향만 반대로 돼도 오사진묘인축자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또 둘 중에 하나만 바뀌면은 그냥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번만 된 거니까 간지가 역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성의 12지지는 그 행성의 자전축의 음향에서 음인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읽어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사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12지지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순으로 흐르게 되는 거고요. 이 12지지를 남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게 지금 12지지가 시계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때는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사람이 인묘진 사오미 순으로 12지지의 영역을 통과하겠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지구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 화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다고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전축의 음향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확인을 해봤느냐, 경락으로 상호작용을 해봤느냐 라는 거죠. 지구에선 우리가 해봤고 화성에서는 못 해봤잖아요. 화성의 자전축의 음향은 과학 장비로는 아직 검출이 안 되니까 사람이 가서 직접 경락으로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자전축의 음향을 왜 알아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 귤 조각들이 지구에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 화성에서는 거꾸로 배치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2분의 1 확률을 50% 확률을 100% 확정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게 됐을 때 대대손손 아이를 낳아가며 기질계의 지도인 만세력을 괜히 2분의 1 확률로 추론하는 그 불필요한 과정과 낭비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 강의들 중에서
한국의 자평 명리학이 잘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명리학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사주익기 채널의 정체성은 역학 채널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명리학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동양 오술 중에서 명리학만 배우시기 때문입니다. 동양 오술 5개를 다 배우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쉬워요. 어차피 다 이어져 있는 것들이니까요. 다 역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나오는 다른 기술들인 거잖아요. 한국에는 명리학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분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풍수지리학에는 역학적인 원리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 우리끼리 서로 미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은 역학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배우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나경패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8개의 방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혹시 풍수지리학에서 8방위를 사용하는 이유가 음양오행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명리학의 해석이랑도 사실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디테일한 곳에서 많이 쓰이죠.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